시청자가 한 명 더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식물의 줄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식물의 뿌리에 대해서 했죠. 뿌리나 줄기나 기본적으로 지지작용 들어가지요. 그리고 호흡작용 들어갑니다. 저장작용 들어갑니다. 그러면 줄기 뿌리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얘들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줄기에서는, 뿌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작용이 흡수작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투현상의 원리까지 설명했습니다. 줄기에서는 운반작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줄기에서 운반작용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자, 줄기는 가운데 있죠. 흙이 있으면 식물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식물의 잎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뿌리로 물과 무기양분이 흡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줄기를 타고 올라가겠죠? 잎 쪽으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잎에서는 나중에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양분을 만들어요. 유기양분. 그러면 유기물질을 어떻게 체관을 통해서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줄기에 저장을 해도 되고 뿌리까지 내려와서 저장을 해도 되고 열매에 저장을 해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기 위치에서는 봐봐요. 중간에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통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줄기는 운반작용을 해주는 그 매개체, 길 통로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고속도로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죠? 자, 그래서 줄기의 운반작용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일단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자,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떡잎 식물 또는 거시식물에 대한 그림입니다. 파란색이 제일 어색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식물이 있습니다. 단면을 잘랐어요. 단면을 잘랐더니 그러면 자, 물관과 채관이 있는데요. 물관과 채관을 구분하기 전에 형성청이라는 게 있죠. 형성청. 형성청 안쪽에 뭐가 있어요? 굵은 관이 있습니다. 네, 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형성청을 중심으로 안쪽은 죽은 세포예요. 그리고 형성청 바깥쪽은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나무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 조금 살아있어요. 안쪽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식물의 몸통 속에 파고 들어가서 뭐 굴을 파고 딱따구리 이런 경우는 굴을 파고 들어가서 몸을 숨기는 집으로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식물이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차피 죽은 세포예요. 그렇죠? 뼈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나 벌레나 동물들이 들어와서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식물의 이 바깥쪽 줄기 껍질 부분을 벗겨내면 안 돼요. 껍질 부분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세포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물과는 죽은 세포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은 세포예요. 근데 바깥쪽에 존재하는 이 채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살아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물관과 채관의 위치를 배워보았습니다. 물관은 형성청 안쪽, 그리고 채관은 형성청 바깥쪽. 살아있는 부분은 형성청의 바깥쪽 영역이 살아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죽은 세포. 죽은 세포는 세포벽도 두껍고 튼튼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물관으로는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합니다. 물과 무기양분. 그러면 물과 무기양분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디로 흡수가 되나요? 뿌리 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채관에는 유기양분의 이동 통로로 사용됩니다. 그렇죠? 유기양분은 잎에서 만들어져서 아래쪽을 향해서 천천히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관은 좀 빨대처럼 생겼어요. 쭉 빨아올려야 되니까. 빨아올릴 때는 한 번에 쭉 당겨야 돼요. 중간에 뭐 걸리거나 이러면 뚝뚝 끊어지면 못 올라오거든요. 근데 채관은 달라요. 채관은 유기양분이 내려가는데 그냥 그대로 쭉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영양분을 흡수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엄마가 밥 먹어, 다 뭐 먹은 밥 먹어 이래가 밥을 옥상에서 던지면 밥이 쭉 내려가는 걸 낚아채서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그래서
채관은 생긴 모양이 중간에 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판. 그럼 유기양분이 흘러내려오다가 채판에서 걸려서 천천히 이동하겠죠.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많은 세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밥을 막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기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관은 생긴 모양이 중간중간에 채판이라는 게 있어요. 채판. 자, 채판은 사실은 부엌에 가면 채판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만두 찔 때 이용하는 거 있죠. 구멍이 뽕뽕뽕뽕 났는 거. 그걸 우리는 채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채판이 있음으로써 유기양분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영양분을 모든 세포들이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 줄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운반작용이라 그랬고, 물관으로는 물과 무기양분, 체관으로는 유기양분이 이동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상박피 실험까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환상박피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동네에 있는 환상동이 아닙니다. 환상은 둥글 환자의 모양 상자니까 동그란 모양으로, 그죠? 부피가 아니고 박피죠, 박피. 그죠? 2번 바르게 얘기했는데, 그죠? 환상박피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환상박피 실험은 둥근 모양으로 박은 얇을 박자, 가죽 피자, 가죽을 얇게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몹쓸 짓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조금 전에 나무는 살아있는 부분이 어디라 그랬어요? 바깥쪽이라 그랬죠? 근데 그 바깥쪽을 얇게 벗겨내면 죽으란 소리예요. 그죠? 잘못하면 말라 죽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실험은 좀 그러네요. 좀 잔인한 실험이긴 해요. 그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이 바로 채관이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벗겨내었어요. 채관으로는 유기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유기 양분이 내려오다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영양분이 저장이 요 위치에서 다 되겠죠. 못 내려가고. 그러면 위에는 막 뱃살 접히듯이 이렇게 쌓이겠죠. 밑에는 점점점 말라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금방 죽진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 쪽에서 물과는 아직 살아남아서 물은 이동하죠. 그래서 위에서 광합성도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저장이 된다 뿐이지 밑에는 점점 갈수록 말라지게 있겠죠. 자, 열매가 만약에 가지가 있어 연결이 된다면 이쪽은 열매가 이렇게 커지는 반면에 이쪽은 열매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왜? 영양분이 없어서 저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환상박피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기에서는 바깥쪽이 채관, 안쪽에서는 물관. 그리고 줄기에서 정말 시험에 또 낼 만한 거 하나만 그리고 실험 내용입니다. 줄기에서는 보게 되면 자, 관다발의 위치를 알아내는 실험이 있거든요. 관다발의 위치. 그래서 백합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하거나 또는 샐러리 하는 경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샐러리는 쌍떡잎 식물이에요. 샐러리. 자, 살 빼기 위해서 많이들 먹던데 샐러리는 쌍떡잎 식물이고 백합은 외떡잎 식물을 대표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쌍떡잎 식물은 단면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단면을 그림을 그리면 파란색 미워요. 자, 쌍떡잎은 단면을 그리면 안쪽이 물관이고 바깥쪽이 채관이죠. 그러면 얘를 단면을 자르게 되면 어디에 물관이 흡수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자, 물관이 지역이에요. 약간 가장자리 쪽이에요. 그죠? 물론 채관은 더 바깥쪽에 있겠지만 물관도 가장자리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두 줄로 나오는 경우는 쌍떡잎 식물의 물관 위치고요. 외떡잎 식물인 백합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요. 자, 백합은 불규칙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물관체관이 막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면 복잡하게 나눠진 상태에서 물관체관의 위치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물관이니까 이렇게 자, 잘랐더니 여러 개가 막 걸려요. 여기 물관이 짚었고, 물관이 짚었고, 물관이 짚었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는 외떡잎 식물의
물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근데 시험 문제 보기 예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실선을 쫙 긋지 않고 점선으로 끊는 경우도 있거든요. 점선은 뭐냐면 채판 때문에 끊어지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물관과는 아무 관계없고 이 점선은 채관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물관 시험에서는 직선으로 쫙쫙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